2020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점 모두 하나같이 다들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한다. 소득 3만 불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물음에 긍정적 답을 내기 어렵다. 현재 우리 실상은 기본 골조가 흔들거리는 건축더미 속에 춤을 추고 있는 불안한 모양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나 여기 어떠한 제동 장치도 없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 우리 사회가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도 미흡했다. 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물가치적 행동 기준을 보자.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룰 3가지가 있다. 남녀노소, 신분고와 빈자 부자를 막론하고 철칙으로 알고 있는 불문율이다. 그 첫째는 금전만능주의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축제행위로 돈의 노예 수준이 되고 있다. 둘째는 끝이 없는 무한경쟁이다. 나 위에 모두를 경쟁 대상을 알고 한순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죽기 살기식 경쟁 속에 살고 있다. 셋째는 극심한 이기주의다. 나나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나타난 사회현상들은 먼저 각자 도생으로 공동체나 사회적 연대의식이 실종된 막막한 사회가 되었다. 소득 불평등, 부의 양극화 심화로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고 부의 빨대, 대물림으로 신분사회가 되고 있다. 불공정 사회로 수단 방법을 불문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일탈 행위로 부의 독점, 양육강식, 편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부의 축적수단이 되고 있다. 사회적 지도층 몰락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온갖 불법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삶의 질, 행복지수는 밑바닥이고 자살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웃과의 냉수적 관계로 인사는 물론 눈도 잘 안 마주친다. 경청하지 않는 사회로 남의 말보다 내 말이 먼저인 불통사회가 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가 종족이 다른 집단 꼰대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가족 간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부모 자식 관계가 소원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이외에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더 심각한 이유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이고 사회적 기본 질서, 규범조차 무시되어 가치 혼돈에 빠진 사회인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현실이다.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재조명해보면 모두가 상생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적절한 조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간다운 품격 있는 삶, 일과 여가의 균형을 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기본적 방향은 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구축이다. 정당한 부만 인정하고 부당한 부를 배척해서 설 자리를 차단해야 한다. 공정 상생 경쟁으로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반칙, 특권, 불법 비리는 제대로 음단하고 근절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경쟁, 잘못된 경쟁은 과감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기주의는 합리적 개인주의로 재탄생시키고 가족, 이웃관계를 복원해서 사회적 연대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세대 갈등 해소는 쉽지는 않지만 상호 이해와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으로는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현실의 출발점이 이 교육에 대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교육이다. 초, 중, 고 시스템을 개편해서 차별화나 경쟁 아닌 상생, 토론, 타협 위주로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까지를 전인교육을 하는 실용주의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은 무상교육으로 학문지리를 탐구한 현장을 하여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탈피하도록 하고, 입시제도는 폐지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 부모들이나 후세대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대우를 전폭 개선하고 존중받는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개혁으로 정치인이 신뢰받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여 중앙당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여 소신의원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고, 정치인을 조기 양성하고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밑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정 협치 운영을 명문화하여 정쟁만 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집권당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여 불공정의 단초를 없애야 한다. 임금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최소 80%로 만들고, 고졸 대졸 임금 차이도 최소화해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계획 실현의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육성책과 대기업의 은청, 불공정행위 방지책, 자영업 획기적 지원책으로 재창업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연금개혁으로 국민투표 상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후 보장률이 50% 이상 되도록 하여 재직 시절에 많이 내고 노후에 많이 받아가는 구조를 바꾸어 미래 삶에 대한 현재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으로 정치 민주화처럼 경제도 민주화되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혼합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국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부당이득,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를 구축해서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길이 되는 걸 막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출산, 보육에 대한 획기적 대책으로 전문 돌봄이 전문 보육교육 제도를 양지를 하고 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부 부처 전 분야에 걸쳐서 우선권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용 방안을 마련해서 젊은 층들에게 체감 온도를 확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 출산 해당층, 즉 미혼, 미출산층 등도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도층들의 각성이 뒤따를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누가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1차적으로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 가장 크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사회적 지도층 등이다. 그것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길로 빠져들 때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비판과 저항권 행사가 답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